다음은 소비자 및 시장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분석 및 시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분석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창업자들이 실패 원인은 교육 기술에 대한 소비자 분석을 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특히 컨설팅의 경우에는 과거에 했었던 어떤 경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소비자의 구매와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 또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 등을 분석하여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철저한 소비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 분석인데, 사업 아이템의 진입 시장을 분석함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시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아이템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존 시장을 분석하여 시장 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시장의 분석입니다. 사업 아이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시장을 분석하여 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경영 컨설팅을 받는 이유를 잘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이 경영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크게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이유는 기업이 고급 인력의 임시적인 활용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주 참 매우 좋고 긍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교육 훈련이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사고를 실현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또 생산성의 제고 및 매출액의 증대를 모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의 절감 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영 전략 및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수정을 위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견의 정당화와 기업 내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의 압력이나 예상되는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컨설팅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 컨설팅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팅은 종합관리, 인사조직관리, 판매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시스템 등 이와 같은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일반적인 분야의 컨설팅이 있는가 하면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첨단 경영기술과 지식을 갖고 이를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경영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자신의 평가나 해결책을 제시함이 없이 고객과의 대화 등 경영자문 과정에서 간접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전문가 자신들이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의 경험을 통해 전체를 조명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지는 않고 진단만 해가지고 결과를 제시하는 진단 중심의 컨설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 중심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 분야를 대상으로 경영 자문을 하는 업종별 경영 자문이 있을 수 있고, 경영의 각 분야별로 자문을 하는 부문별 경영 자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 자문을 하는 주문식 경영 자문이 있고, 다양한 고객들에게 일반화시켜서 표준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성품 경영 자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경영 자문을 실시하는 개별적인 경영 자문이 있는가 하면은 다수의 업체에게 공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동시에 집합하여 경영자문을 실시하는 집합적인 경영자문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창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을 검토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